이 심리 패턴, 이거는 영원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멘텀 현상은 영원할 것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이번 시간의 테마는 그것이 알고 싶다. 왜 최근 오른 자산이 계속 오르냐라는 건데, 저는 누차 최근 3에서 12개월 동안 많이 오른 주식이나 자산이 미래에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모멘텀 투자라고도 하죠. 요번에는 이게 왜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데군데 그런 얘기를 설명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한번 쫙 모아서 설명한 거는 없는 것 같았어요. 자, 오늘은 제가 별로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아이디어가 없으면은 어떻게 이제 아이디어를 찾으십니까? 여쭤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페이스북에 리포먼트 트레이더, 그리고 그 인터넷 알파 아키텍트라는 사이트 자주 가봅니다. 거기에 이제 금융 논문기 최신 트렌드를 확인 가능할 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특히 알파 아키텍트는 이런 논문들을 잘 요약도 해줬습니다. 야, 그리고 요즘 그 자렌바랑 쉐머라는 두 교수들이 책을 두 권 썼는데 아주 대박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저보다도 더 오타쿠예요. 저보다도 더 이상한 논문들을 더 많이 봤습니다. 에이, 기분 나빠 하고는 싶지만 저도 이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모멘텀 관련해가지고 한 2017년까지 최신 논문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아주 훌륭한 책을 쓰셨는데, 그 내용이 Price Based Investment Strategies고요. 물론 초보자들한테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한 고급자 책이에요. 그리고 모멘텀 말고 다른 전략들은 이 Country Asset Allocation, 이 책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자, 이 책에 그래서 보면은 그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이 모멘텀 투자가 왜 가능하고 왜 초과 수익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세계에는 학자들 머리에서 나온 망상인 효율적인 시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자, 효율적인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네,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회색 선이 보이시죠? 그쵸? 이제 회색 선은 이제 100에서 쭉 이렇게 나가가지고 한 번 이렇게 그 크게 점프를 합니다. 500으로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이제 새로운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회사가 있어요. 자, 이 회사를 저는 원숭이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대박 상품을 만들었어요. 이런 이제 원숭이 인형을 만드는데, 이 자식이 이제 밥도 해주고, 그리고 집안일도 다 하고, 저랑 놀아도 주고요. 저랑 이제 감정적인 교감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놈 한 명만, 한 마리만 있으면은 더 이상 처자식이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슈퍼 인형을 그 원숭이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회사는 얘를 만든 후에 기업 가치가 100에서 500으로 콱 5배 올랐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에서는 네, 이 그 제품이 나왔다라고 이제 그 딱 뉴스가 딱 뜨면은 주가도 이제 1초 만에 100에서 500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정보가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삐비빅 원숭이사 주가가 이제 그 가치가 100이었는데 이제 500으로 올랐다. 오케이. 사야지 해가지고 막 1초 만에 주가가 100에서 500으로 훅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후에는 이 주식의 가격이 500으로 한동안 이렇게 쭉 가겠죠. 이제 그 새로운 가치가 반영이 되었으니까요. 자, 이거는 효율적인 시장,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아닙니다. 그냥 이제 학자들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고요. 현실 세계는 당연히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은 그 검은 선을 보시면 돼요. 자, 검은 선을 보면은, 자, 일단 새 정보가 도착을 하면은 원래는 가격이 100에서 500으로 확 5배 갑자기 뛰어야 되는데, 현실 세계에는 가격이 서서히 오릅니다. 그래서 추세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 모멘텀을 따라 가지고 추세를 따라서 가격은 100에서 500으로 천천히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3번.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 원숭이 주식이 100에서 500으로 올라가지고 내재 가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500에서 스톱하지 않고 더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쫙 오른 후에 예를 들면 1500 정도에 도달해서야만 추세가 꺾이고 다시 이 주식이 500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내재 가치로. 이런 게 현실 세계예요. 현실 세계와 효율적인 시장은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자, 일단 1단계. 왜 주식이 한 방에 100에서 500으로 가지 않는가? 네, 여기서 이제 우리 그 두뇌에는 앵커링, 닷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 배도 이제 닷을 이렇게 휙 바다에 던지면 더 이상 배가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두뇌는 원래 기준점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인간이었더라면은 삐비비 삐비비 원숭이 인형 나왔다 원숭이 인형 나왔다 원숭이 기업 그러면은 기업 가치 500 500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 아 그래? 지금 그 원숭이 주식이 100이었잖아. 야, 이 인형 되게 좋은 거 같네. 분명히 호재다. 야, 그러면은 주식이 얼마로 오를까? 한 120, 130 이 정도가 아닐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앵커링 효과가 얼마나 강하냐 하면요. 예, 그 어떤 그 실험을 받는 사람들한테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그 유엔에 들어가 있는 국가가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이 답을 아는 사람은 없었겠죠. 근데 문제를 물어보기 전에 어떤 청중들한테는 10이라는 숫자를 보여주고 어떤 청중들한테 60이라는 숫자를 보여줬더니 네, 10을 먼저 보여준 이제 그 그룹은 25개국 정도라고 답변했다고 하고 60이라는 숫자를 먼저 보여준 그 그룹은 한 45개국 정도 아니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아무짝에도 숫자일데기 없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이 숫자가 우리의 그 의사결정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상당히 놀랍죠. 네, 실제로 이런 실험도 있었대요. 부동산 감정사한테 집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전에 호가만 하나만 보여줬대요. 근데 호가를 11만 9천 달러로 본 이제 그 감정사들은 예, 그 감정 평균을 11만 6천으로 냈고 호가가 좀 비싸게 이제 호가를 좀 비싸게 본 애들 14만 9천 달러의 호가를 본 애들은 감정사가 이제 예, 집 가치를 14만 4,454로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감정은 개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례에서도 투자자들은 이야 원숭이 인형이 나왔어. 그러면은 주식 가치가 100에서 500으로 오른다. 헤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라봤자 100에서 120, 130 이게 맞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정보 그러니까 엄청난 호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우리는 그게 그 호재가 얼마나 좋은 건지 예, 잘 평가를 못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한 방에 100에서 500으로 가지 않고 천천히 오르는 겁니다. 자, 2단계. 네, 2단계를 보면 여기 the trend begins.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시작하고 이제 굴러가기 시작한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보통 호재 전에 이제 그 120원에서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보통 100원에서 500원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120원 되면 아싸, 본전 사였다, 팔자 이렇게 팔아버리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주식을 100원에서 샀을 겁니다. 얘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죠. 얘네들이 이거를 500원까지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한 120원, 130원 될 때, 이제 많이 올랐네. 야, 나 30% 벌었어. 뿌듯뿌듯뿌듯. 네헷 하고 매도하는 게 보통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나 애플 주식 샀어야. 그래? 야, 그럼 나 떼돈 벌었겠냐? 50% 오르지 않았어? 근데 20% 벌고 팔았어.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되게 많을 겁니다. 저는 심지어 오늘 점심에도 그런 분 한 명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주식이 이제 100에서 500 가는 구간에 사람들이 보유만 하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100에서 500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중간에 팔리고 하다 보니까 서서히 주식이 오르게 되는 거죠. 느리게 100에서 500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몇 달, 길면 1년 넘기도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니까, 이거는 제 의견인데, 책임은 없는 의견인데, 당연히 이런 호재가 나왔다는 게 투자자한테 전달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유행이 굉장히 둔감한 사람이군요. 거든요. 제 옷만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전에 산 옷도 그냥 계속 있습니다. 찢어질 때까지. 물건? 저 그런 거 사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사는 거 유일하게 좋아하는 거, 먹는 거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고도 비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고. 네, 그래서 이 원숭이 인형도 세상 사람들까지 알려질 때까지 근데 며칠 만에 다 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몇 주, 몇 달, 뭐 길면 몇 년까지 걸릴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기관들도 이제 언젠가 눈치를 챌 겁니다. 야, 원숭이 회사가 뭐 이런 인형을 만들었어? 제가 밥도 해준대. 야, 대박. 야, 그러면 그 주식 사야겠네 하고 기관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관은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몇 천만 원, 몇 억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얘네들은 막 수조 원을 이 원숭이 주식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겠죠. 하루 만에 수조 원 주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네, 몇 주, 몇 달에 걸쳐가지고 꾸준히 포지션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당연히 꽤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 한마디로 정보는 서서히 퍼지고 매수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은 한 번에 확 오르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3단계가 왔죠.
자, 이제 이 주식, 원숭이 주식이 500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투자자들이 합리적이면 이제 스톱이죠. 이제 500 이상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군중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는 게 외로워. 군중 활동이 주는 이 안정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사회적 압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 이제 염색 안 하는데 나 혼자만 염색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쟤 막 튀네. 쟤 뭐하는 놈이야.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럼 저도 이제 염색을 지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이제 단체는 틀릴 수 없다. 이런 게 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뭐라 하기 전에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만 물어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옆집 개똥이가 원숭이 주식을 사가지고 5배 벌었대요. 그래서 이놈이 떼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야, 대박. 그럼 나도 사면 나도 돈도 벌 수 있겠지? 해가지고, 내재 가치와 상관없이 그냥 이 쫙쫙 오르고 있는 이 주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예를 들면은 내재 가치 500을 넘어섰는데도 점점 더 빡빡빡 계속 올라가지고 1500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전부 다 그냥 제가 예를 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3단계가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이제 못 합니다. 야, 저 주식 계속 오르네.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나도 떼부자가 되고 싶어. 그리고 말이야, 이 원숭이 주식이 잘 될 이유가 한 12개는 있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안 될 이유도 500개가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당연히 이제 멘션하지 않죠. 원래 사람은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도 뭐 옛날에 뭐 10만 원, 50만 원 할 때 이게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간데도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샀었죠. 네, 그래서 기업은 초고평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세는 계속 지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언젠가는 이 터무니없는 버블이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 모멘텀 투자자한테 중요한 거 뭐냐면은 추세가 형성이 됐더라도 그게 금방 꺾일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단계가 짧으면 몇 개월, 통상적으로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3에서 12개월 동안 많이 오른 놈, 그런 놈을 그냥 사도 이 놈이 계속 이렇게 올라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얘가 2단계 때문에 오르는지 3단계 때문에 오르는지 그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돈만 벌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악재의 경우에는 그래프를 반대로 돌리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A 전자가 이제 가치가 100원인데 갑자기 1번이 반도체 안 팔아. 뭐 이런 반도체 소재 안 팔아. 이렇게 나오면은 당연히 그 A 전자에게는 그게 악재가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얼마나 악재인가 그걸 사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면 투자자들 알긴 압니다. 야, 이거 A전자한테 악재네. 그러면은 100이라는 가치가 어느 정도 떨어질까? 한 90, 85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천천히 이제 주식이 떨어지다가 이 악재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네 하면은 당연히 그 100이라는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적정 가치가 뭐 6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얘네가 팍팍 떨어지다가 60에서 스톱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계속 떨어져가지고 A전자 정말 X 같은 주식이네. 안 해. 난 저거 절대 안 해. 해가지고 다 투매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주식이 이제 60이 아니라 뭐 40, 30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재의 경우에는 이 호재 그래프를 반대로 돌려버리면은 되는 겁니다. 네, 요약을 하면은, 네, 저는 사실 뭐 투자를 하고 컨트롤 할 때 왜 그런가가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뭐 알아서 나쁠 건 없죠. 그쵸? 자, 일단 모멘텀은 1단계. 호재가 와도 앵커링 때문에 가격이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단계. 처분 효과 플러스 정보 전파 플러스 느린 기관의 대응으로 가격은 천천히 올라갑니다. 아참, 기관 같은 경우는 또 상사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저기 부장님, 저 원숭이 주식을 사겠습니다. 뭐야 임마? 야 내가 지난번에 사자 주식 사라고 했잖아. 원숭이 주식이 도대체 뭐냐? 근데 원숭이 회사가 이거 만들어서 이거 대박이 될 겁니다. 그래? 나를 설득을 한번 해봐. 그래서 설득하는데 한 달 걸리고 또 이렇게 하고 하면은 또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천천히 오르는 겁니다. 3단계 이제 비이성 단계에 도입을 하는 겁니다. 버블이 시작하는 거죠. 내재 가치를 훅 넘어갔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오를 거라고 믿고 그거를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이제 4단계에서 버블이 터지고 이제 가격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거나 오히려 내재가치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1단계, 3단계에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단계가 수개월, 길면 1년도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이 심리 패턴 이거는 영원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멘텀 현상은 영원할 것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믿으시면은 네, 구독을 하시고 알람을 설정을 한 다음에 영상을 본 다음에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부르면 제가 매우 싫어할 겁니다. 감사합니다.